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20일 늦은 오후인데요. 최장재비가 문파 때문에 문재인은 망했다. 문파 때문에 문재인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공수처법은 매우 위험하다. 공수처법은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줬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 기고한 다시 한국민주주의를 생각한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장집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진보 정권의 즉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인 토대를 마련한 게 최장집이다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안 봐요. 이 문재인과 586 추사권 추사파들은 스스로 진짜 그 전두환이가 강력한 통제 정치를 폈죠. 전두환이를 무찌를 수 없자 결국엔 지들이 스스로 김일성 추사 지휘의 추사파, 추사 이론에 경도된 것들이 바로 문재인과 지금 586 돌멩이 꼴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재비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도왔고 또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 점에 대해서 최장재비는 이렇게 글만 쓰댈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 활복 자살을 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최장집이란 이 사람은 저도 대학교 시절에 김용옥이나 또는 최장집의 강의, 강만길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러 그 먼 길을 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최장집의 그 생각은 진보적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좌파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 했어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처음 쓴 게, 두 번째인가 처음 쓴 게 강만길이었는데, 보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 친구 책을 읽고 나서 그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그 강의하는 걸 보고 책을 읽고 이게 접목을 시켜보니까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강만길. 그래가지고 절대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 이후로 나온 거를 읽지를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뭐 20대 중후반 후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최장집이란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말이죠. 뭐 6권 7권까지 나오는데 해방전후사 인식을 5편인가 4편에서 아마 이 최장집이가 또 진보 진영의 확장을 갖다가 설파하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탄생이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최장집이는 586 돌멩이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송건호 같은 경우에 송건호, 최장집, 강만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지금 김광도 같은 경우도 박근혜를 돕다가 문재인을 도와서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라는 것이. 그래, 학자들은, 좋게 말해서 진보적으로 사회를 개혁 발전시키려는 것이죠. 학자의 본분은.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다 파고 망조를 들으면서도 이 그냥 글이나 쓰면서 논문이나 발표하면서 숨어 있다는 거죠. 지들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도왔고 초창기에 지원을 했으면은, 지지를 했으면은, 김광도는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문재인을 갖다 공격하기 시작하고, 최장집은 작년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비들도 진짜 선비는 산소에 가서 고사를 먹고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나불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과 실존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불행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의 경제 강국 30위권이고 그 다음에 조선조 5천 년 동안 한반도 5천 년 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이 응원하지도 못하고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칼막스의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활개를 쳤다는 거죠. 대한민국 70년사가 보수 중도에 의해서 건설되고 발전한 나라인데 이게 참
이거 진짜 최장집이나 강만길은 대졌나. 김용욱 그거도 봐봐. 그렇게 똑똑한 애가 요새 와서 희한하게 괴물로 변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 학자들은 믿는 게 아니고 현실 정치나 대중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지. 최장집이나 김용욱이나 강만길은 대지라고. 그냥 책을 쓰고 논문이나 발표 그거로 끝내야지.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로 끝내야지. 정치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개입해서 대중을 갖다가 현학적인 거로 선동하면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책을 갖다가 하나 내고 논문을 갖다 하나 내고 하나 낸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의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이나 논문이나 강연이 어디 있냐고. 이쪽은 땅덩어리 와서 이거 진보 막스주의를 갖고 와서 지랄하고 있던 뿐이 없지. 이 최장집이도 보면은 칼막스 연구를 했다고. 얘가 그래 칼막스 연구에 권위자를 하는데 권위자는 개뿔. 권위자는 놈이 그 망한 칼막스를 갖다가 지금 찾고 있느냐 이 말이지. 응? 그래 그 최장집이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 1987년 체제 이후에 얘 그때 막 사회에 나와서 고려대학교인가 뭐 어느 대학교 조교로 들어갔다고. 고려대학교 조교수로. 그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서 한국이 말이야 민주주의가 87년대에 완성을 했다 그랬던 게 야 임마 나보다 나이 훨씬 많아. 야 임마 뭐가 완성이 됐어? 문재인이랑 괴물이 나타났잖아 너 때문에.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에 말이지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87 체제에 대한민국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 운동가나 노동자들은 새로운 발전 모던텀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발전 모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공과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야 임마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궤변을 드러내는 바람에 문재인이가 태어나서 민주주의 공과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를 시켜버렸잖아. 너도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파괴를 시켜버렸다.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최장집 당신이 87 체제 이후에 민주주의가 쇠퇴했는데 이거는 보수 독점 체제가 그 원인이다. 그전엔 그랬지. 근데 너무 잘못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라고? 이승만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최빈국 1년에 국민소득이 말이야 20, 30불 30불 최빈국 굶어 죽을 때고 박정희 때 초기에도 그랬었는데 그런 그때 그런 진보주의를 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같이 됐어야 되냐 임마? 한심한 놈이네. 제 대학교 때 최장집이나 강만길을 저는 언더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접한 게 많아가지고 책을 보고 한 반쯤 읽고 나서 이것들은 사기꾼이다 하고 저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저는 젊었을 때. 얘가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최장집이가 이제 와서 공수처법은 말이야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준다 하면서 전번에 1+4로 말이지 선거법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건 계약이다. 나쁜 거다 그러면 그럼 네가 임마 광화문에 가서 네 제자들 불러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자 하고 했어야지. 왜 이래 깔짝거리고 있어 자꾸 사람 짜증나게. 이런 걸 갖다가 그럼 너는 말이야. 그러면 네 제자들한테 연판장을 돌려서 문재인 정권을 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해야지. 네 제자들이 여기저기야 많이 흩어졌을 텐데 그만 영향력이 있으면은. 응? 최장집이가 말한 거를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에 기고한 논문을 갖다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는 했는데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는 학생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엘리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돌멩이들한테. 이 위기는 학생운동권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 문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층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 특정 정치를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다.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정당 지지자보다 더 큰 영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을 발휘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한다. 문바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소외된다. 응? 문재인이 적폐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들은 실패했다. 지들 편만 편들고 말이지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솔직히 그 탄핵 과정에서 80%가 국민이 나갔잖아요. 한 분씩은. 근데 중도하고 합리적 보수를 갖다 쳐버렸다. 문재인이가.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멀어졌고 공수처법은 지극히 위험한 법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진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하나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이 왜 모든 것의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가를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하지도 못한다. 공수처는 반대당 인사,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법이 정치의 투쟁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압도당할 수 있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운동 출신가들이 선거에 참여하기에 급조된 정당으로 후보를 내서 경쟁시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자격도 없는 것이 시민운동했다고 곧 정당이 되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이 현실화됐다. 이것들이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 집권 세력은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개혁을 주창했던 자칭 진보 정치가들은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면서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 다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똘맹이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몰랐냐? 최창집이 몰랐어? 고고TV는 1년 전부터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해댔다. 몰랐냐? 학자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를 참여하는 건 안 돼요. 학자들은 현실 감각이 없고 공무원들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세태를 갖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면 공무원을 제껴버리고 학자들을 제껴버려요.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업을 한 사람이 최고예요. 시민운동가 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악랄하고 그런 악랄한 것들이 없잖아. 시민운동가라는 것들이. 이 최창집이란 말이죠. 저는 원래 싫어했지만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일단은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라고 최창집원들은 그런 운동을 해야지 일반 국민이나 일개 고고TV 같은 생각 있는 사람이 계속 말한 거를 네가 뭐 논문이라고 내고 있어. 대체버리든가. 이게 내부로부터 망가지고 있어요. 최창집이라든가 경실련이나 또는 참여연대 일부 또는 민변 일부가 문재인을 치고 있죠. 그죠? 내부로 직접 망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제가 항상 방송마다 말씀드리는 것. 단 미래통합당이 변해야 돼요. 과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꼴통 보수들은 물러나야 돼요. 그런 유튜브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좀 빨리 읽다 보면 흥분이 돼요. 감사합니다.